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KBTV 브레이킹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달 홉스트라 대학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16살 소년이 지난 12월 13일 롱아일랜드 홉스트라 대학 인근에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가 며칠 뒤 사망한 사건인데요. 당시 나소 카운티 경찰은 사망한 소년과 다른 두 남자들이 언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 남자들이 총을 쏘고 달아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두 용의자 중 한 명이 오늘 체포됐는데 이 남성 역시 17살입니다. 유니온데일에 거주하는 17살 저스틴 데이비드 말도나도는 2급 살인 미수와 모의 혐의로 오늘 기소됐습니다. 나머지 용의자 중 한 명은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다른 한 명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뉴저지 트랜짓 버스가 총에 맞았습니다. 어제 오후 7시경 뉴저지 저지시티의 비드웰 애비뉴와 MLK 드라이브를 지나던 버스에 최소 4발의 총탄이 날아왔습니다. 버스 창문은 깨졌고 버스 기사는 팔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25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이들 중 부상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용의자나 사건 경위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주 리틀 페리의 한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8시경 47 피킨 애비뉴의 한 가정집 2층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화재로 옆집 외벽이 녹아내리는 등 이웃의 피해도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없으며 화재 당시 집 주인이 여행을 떠나 집을 비운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경찰이 몽클레어에서 9살 소년을 납치 시도한 50대를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4시경 한 차량이 노우드 애비뉴를 걷고 있던 9살 소년에게 접근했습니다. 몽클레어 경찰은 용의자가 자동차 경적을 울려 시선을 끈 뒤 따라오라고 말했지만 소년이 달아나면서 미수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소년에 따르면 용의자는 수염과 머리가 모두 하얀색인 백인이어 50대로 추정됩니다. 이후 어제 또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파크 스트리트를 걷던 16세 소녀가 대상이었습니다. 이 용의자 역시 소녀를 뒤따라가며 지속적으로 말을 걸었고 소녀는 달아났습니다. 이 용의자 역시 백인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이 두 사건이 같은 사람의 소행인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두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USPS 소속 우편 배달부가 브롱스의 한 아파트에서 편지를 배달하던 중 강도 용의자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9시경 814 틸든 스트릿의 한 아파트에서 남성 용의자 4명이 우편 배달부인 26살 남성에게 접근해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 4명은 배달원의 얼굴 등을 폭행해 콧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오늘 경찰은 이 4명의 용의자가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이 퀸즈에서 7살 여자아이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신체 은밀한 부위를 노출해 보인 남성을 공개 수배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 월요일 오후 12시 25분경 3909 퀸즈 블러버드에 위치한 써니사이드 달러트리 상점 안에서 한 남성이 일명 바바리맨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가게 안에 있던 7살 여자아이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음란한 행위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잡힌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으며 남성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북부 뉴저지에서 한 고양이가 화살이 몸에 관통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노스버건에 거주하는 켈리 샤너는 평소처럼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다가 이 고양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고양이는 베이온에 위치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물 애호가들은 이 고양이의 병원비를 위해 기부 사이트를 개설했고 여기에는 현재 $2,560가 모였습니다. 고양이는 치료가 끝나는 대로 오하이오의 한 가정집에 입양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 당국은 어떻게 고양이가 화살을 맞았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뉴저지 잉그루드에 위치한 잉그루드 병원 수도에서 납 오염물질이 과다 검출됐습니다. 병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21일 병원 자체적으로 수돗물을 검사한 결과
연방 기준을 초과하는 납 오염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뉴저지 당국이 조사한 결과 물을 공급하는 수웰지에서는 납 오염 물질이 나오지 않아 이 파이프와 수도 꼭지 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파이프가 땅에 깊이 묻혀 있어 작업이 쉽지 않은 만큼 문제의 원인을 찾고 납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잉그루드 병원에서는 식수부터 요리용 물 등을 판매되는 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명근 박사가 코넬드 의과대학 학장으로 공식 선임됐습니다. 지난 17일 코넬드 이사회는 표결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코넬드 의과대 임시 학장으로 활동해온 최명근 박사를 의대 학장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아이비리그에서 한인이 의대 학장에 오른 것은 최 박사가 처음입니다. 최 신임 학장은 소감에서 의료기술 개발과 참다운 의료 교육을 위해 학생 의료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한 1.5세인 최 신임 학장은 메릴랜드주 루이빌 의대를 졸업하고 이후 존스 홈키스, 예일대, 피츠버그대 의대, 하버드 의대 교수를 지냈습니다. 2017-2018학년도 가을학기 뉴욕시 공립학교 유아 무상교육, 일명 프리K 입학 등록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9월에 시작하는 프리K 종일반 수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뉴욕시 5개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 2013년도 출생아동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접수는 2월 24일에 등록이 마감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기도 전에 2020년 대선 슬로건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인터뷰를 하던 도중 2020년 재선 관련 이야기가 나오자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는 구상 중인 재선 슬로건을 밝혔고 그 자리에서 이에 따른 상표 등록까지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슬로건이자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역시 2012년 대선 직후 곧바로 상표 등록을 해 대권 도전의 꿈을 키운 바 있습니다. 1월 18일 수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안개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굵고 이슬비라고 하기엔 조금 약한 기후 상태가 계속됐죠.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순우리말이 있습니다. 바로 는개입니다. 이렇게 는개가 오면 교통사고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하죠. 아무쪼록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브레이킹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